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6 월드컵 A조 한국과 같은 조에 편성된 체코, 한국이 이기기 힘든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체코의 늪축구. 한국과 체코의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해발 2000m에 달하는 고지대입니다. 덴마크가 특유의 점유율 중심과 공격성 때문에 한국과 체력전을 펼쳐야 했다면 체코가 이제 한국의 첫 상대로 확정되면서 양상은 바뀌었습니다. 체코는 덴마크와 정반대의 스타일입니다. 체코는 3-4-1-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시에는 4-4-1 대형으로 깊숙이 내려앉는 늪축구를 구사합니다. 체코의 극단적인 수비 지향적 실리주의는 고지대 환경에서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압박하거나 점유율을 높이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진영에서 체력을 비축하기 때문. 후반전 체력이 떨어졌을 때 체코의 날카로운 역습에 한국이 한방에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늪축구를 지탱하는 중원의 핵심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에서 활약하는 토마스 소우책이 있습니다. 소우책은 2025-26 시즌 소속팀에서 200번의 볼 리커버리와 72번의 태클을 성공시킬 정도로 괴물같은 체력과 수비력을 자랑하며 중원을 장악 중. 이 단단한 중원벽 소우책이 공을 빼앗으면 올림픽을 이용해서 뛰는 파벨, 슐츠 같은 이선 자원들이 무서운 속도로 역습을 전개합니다. 슐츠는 지난 덴마크와의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전반 3분 만에 코너킥 루즈볼을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꽂아 넣었을 만큼 득점력과 결정력이 매우 매서운 선수입니다. 두 번째는 페널티 박스 혼전의 귀재인 체코. 코너킥이나 크로스에 이은 혼전 상황에서 박스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득점을 뽑아내는 체코는 덴마크를 꺾을 당시에도 두 골 모두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 우리나라가 최근 코트디부아르와 평가전과 오스트리아전에서 순간적인 대인 마크를 놓치거나 세컨드 볼에 대한 집중력 저하를 심각하게 노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코전에서 끊임없는 몸싸움과 루즈볼 경합이 요구됩니다. 김민재 한 명 피지컬로 체코 거인들의 인해 전술을 박스 안에서 막아내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체코의 박스안 파괴력은 최전방에 버티고 있는 유럽 정상급 공격수 패트릭 쉬크로 시작이 됩니다. 쉬크는 이번 2025-26 시즌 레버쿠젠 소속으로 분데스리가에서 9골 3도움을 기록 중이며 A매치 50경기에서 무려 24골을 넣은 체코의 부동의 주포입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의 핵심 수비수 크레이치도 세트피스 상황에선 경기 대상 1호. 덴마크와의 결승전 연장 전반 10분에 박스안 혼전 상황에서 직접 역전골을 터뜨린 선수가 바로 크레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소속팀에서 77번의 태클 성공과 더불어 2골 1도움까지 기록하며 수비수임에도 스트라이커 버금가는 공격 가담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측면 폭격을 조심하라. 좌우 윙백의 직선적인 돌파와 측면 크로스를 통한 측면 폭격에 집중하는 체코 축구는 홍명보 감독이 고집하고 있는 백스리 시스템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한국이 양 윙백을 전진시켜 공수 전환 시 수비라인 좌우에 배후 공간을 노출하고 있는데 코트디부아르전에서 상대는 한국의 빈 측면 공간으로 롱패스를 투입해 수적 우위를 점하며 조유미를 농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약점을 발견한 체코 코치진은 체코의 쿠팔이나 다비드 유라세크 같은 윙백들에게 한국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라고 시킬 것입니다. 상대가 섬세한 패스로 중앙을 뚫으려 했다면 차라리 백스리의 밀집 수비로 견뎌볼 여지가 있겠으나 후방에서 측면으로 길게 때려놓고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체코의 성굵은 역습은 현재 한국의 구조적인 측면 수비 붕괴와 맞물려 지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체코의 우측면에 분데스리가 호펜하임 등 유럽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블라디미르 쿠팔 같은 경험 많은 윙백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한국의 윙백들이 무리하게 전진한 틈을 타 날카롭고 정확한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쉬크나 크레이치, 소우책 같은 190cm 이상의 피지컬 괴물들에게 쉴 새 없이 공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체코의 백전노장 감독의 지략. 75세의 노장 미로슬라프 코우베크 감독이 이끄는 체코는 자신들의 확실한 플랜을 경기 내내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체코의 확고한 실리 축구는 홍명보 감독의 백스리를 더 고집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죠. 홍명보 감독은 코트디부아르 참패 이후 치러진 오스트리아전 역시 현재하는 곳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전술 변화를 거부했고 경기 중 발생하는 쿨링 브레이크 시간조차 전술 수정의 기회로 살리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노출했습니다. 월드컵 본선 1차전 첫 상대 한국을 맞이한 체코는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수비 벽을 만들 것이고
한국이 빈틈을 노출하기만을 침착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플랜 A가 무너졌을 때 플랜 B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홍명보의 단조로운 지도력으론 40년 이상 지도자 생활을 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코우베크 감독의 끈적한 실내 축구를 뚫어낼 해법을 찾기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백스리를 주력으로 썼는데 체코의 코우베크 감독 역시 백스리 수비를 중심으로 3-4-1-2 포메이션을 가동해 전방 쉬크를 겨냥한 롱패스 플레이로 볼을 따게 하고 세컨드 볼을 소우체과 슐츠가 쓸어담아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실리적인 패턴을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만약 첫 경기에서 홍명보호가 같은 백스리의 체코에게 하염없이 털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술의 퀄리티 차이를 세상 만천하에 공개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75살의 코우베크 감독이 체코 지휘봉을 잡은 건 2025년 12월이었고 단 3개월 만에 팀을 패스 축구에서 선 굵은 직선적인 축구로 바꿔놓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잃을 것 없고 간절한 체코. 체코의 마지막 월드컵은 2006년으로 이번 월드컵 참가로 무려 20년 만에 월드컵 무대로 복귀한 셈입니다. 선수단 전원이 첫 월드컵인 만큼 부푼 기대를 안고 대회를 참가할 것이고 어느 팀보다 사기가 높습니다. 20년 전인 2006년 체코 국대 골키퍼는 첼시의 최의였고 아스날의 로시츠키가 공격 선봉장, 유벤투스 최고의 미드필더였던 네드베드가 포진한 그야말로 초호화 군단이었습니다. 그런 팀의 후배들이 오랜만에 월드컵에 나간 것인데 체코는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준결승과 결승 두 경기를 모두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승리하며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신감, 강한 멘탈로 무장되어 있죠. 체코의 이 무서운 멘탈의 중심엔 네덜란드 명분 PSV 아인토벤의 주전수 문장 마체이 쿠르바시가 있습니다. 2025-26 시즌 에르디비시에서 2340분을 소화하며 활약 중인 코바르시는 아일랜드와의 플레이오프 준결승 승부차기에서 상대 4번, 5번의 키커의 슛을 연속으로 막아내는 기적을 썼고 이어진 덴마크와의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덴마크의 3번 키커 안데르스 드라이어의 슈팅을 완벽히 선방해내며 과거 페트르 체흐의 향수를 불어일으키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장 소우측을 비롯한 체코의 키커들 역시 피말리는 압박감 속에서 침착하게 킥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강인한 심정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3월달 A매치 코트디부아르, 오스트리아전 두 경기 모두 무득점 패배를 기록하며 팀 안팎으로 전술에 대한 의구심과 심리적 위축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두 팀의 경기가 초반에 득점이 터지지 않거나 체코의 기습적인 세트피스에 선제골을 헌납할 경우 잃을 것 없는 언더독의 투지로 똘똘 뭉친 체코를 상대로 심리적으로 쫓기는 한국이 자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멘탈과 기세 면에서 체코 대표팀이 보여주는 끈끈함은 한국 공격진이 코바르시가 버티던 골문을 뚫어내는데 가장 큰 벽이 되지 않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